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3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이 얘기 참 안 할 수가 없는데, 벌써 전 충남지사가 됐습니다. 성폭행 의혹이 수행비서를 통해서 폭로되면서 지금 뭐 파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기 대선 주자, 유력 대선 주자로까지 꼽히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선 김광진 전 의원 이 소식 접하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여서가 아니라 네. 정치인으로서 계속 해왔었던 가치라거나 네. 발언을 통해서 해왔던 인권과 소수자에 대한 권리, 뭐 정의라고 예. 하는 당장은 인기를 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언론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소신이 참 멋지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많은 네. 지지자분들이 그게 이중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접하고 사실은 어떻게 뭐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뭐 좀 황망해요. 예.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는요? 저는 사실 제가 최근에 접했던 뉴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 관련 뉴스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예전에 이제 그 최순실 씨 태블릿 PC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때 받았던 충격보다도 전 더 커요. 왜냐하면 그 태블릿 PC 거는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비선의 얘기들은 증거가 없었을 뿐이지 아름아름 다 정치권에 좀 어느 정도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야 나올 게 나왔구나 뭐 이런 어떤 느낌이었는데 이 사건은 이 여야 뭐 진보 보수 있는 걸 떠나서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인간 안희정이 이런 행위를 했으리라고는 저는 추호도 의심조차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희정 지사하고 제가 속해 있는 진영은 좀 다르지만 저는 사실 안희정 지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제 개인적으로 전 지사를 예. 뭐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있어서도 저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도 전 개인적으로 가장 유력한 주자라고 봤고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좀 통합의 정치를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좀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사람이라 저는 봤거든요. 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도 지지를 좀 보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나쁜 모습으로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봤어요. 어제 그걸 보면서. 지금 김태현 변호사 말씀은 그야말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니까 충격이 더 크다 이런 건데 민주당 내에서 최근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어떤 평가 또는 안 전 지사의 입지, 기대 이런 것들은 어땠습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차기 대선 주자로 유력한 분이고 예.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경선 2등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력한 데다가 뭐 보궐선거도 안 나오겠다. 마지막 지사직을 다 하겠다라고 예. 하는 걸로 봐서 자연스럽게 8월에 있는 전당대회 당대표로 또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여지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튼 뭐 우리 당의 큰 자산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많이들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보다 정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정말 큰 문제가 닥쳐와서 네. 이걸 잘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당은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안희정 지사에 대한 제명을 하고 출당 조치를 하고 굉장히 빨리 했더라고요. 예, 1시간 만에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추가적으로 피해자께서 인터뷰 중에 더 많은 피해자도 있고 뭐 다른 문제들도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당에 이걸 조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당 대표가 만들고 그래서 충남도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좀 하고 국회 안에서도 혹시 비슷한 갑질 행위나 아니면 이런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여지가 있으면 전수조사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당이 지금 생각하는 것 또는 뭐 느끼고 있는 뭐 걱정, 뭐 변화 이런 건 잠시 뒤에 좀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우선 안희정 전 지사의 에 대한 이 폭로와 관련해서 제가 일단 한 가지 궁금한 게 우선 저거부터 해결해 보죠. 그 폭로가 사실이라면은 사실은 안희정 전 지사는 뭐 공소시효니 이런 거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당장
그 수사 대상으로 예. 이미 올랐고 예. 사법 처리도 그렇죠. 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폭행 같은 게 강간이라고 합니다. 예. 죄명이 강간죄예요. 예. 그거는 제가 봐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형법에 있는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 아마 이거 정도가 성립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때리거나 정말 위협하는 뭐 이런 협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뭐냐면 업무나 고용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업무 관계나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 지금 같은 그렇죠. 경우는 내 피고용자는 내가 감독하는 사람을 예. 위력 또는 위계로 간음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위력은 뭐고 그러니까 위계는 위력은 뭐죠? 폭행보다 조금 단계가 낮은 거고 예. 위계는 협박보다 단계가 낮은 거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입니다. 야,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너 다음에 승진이야. 너 임원 달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건 위계입니다. 네. 일종의. 그런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자른다? 이러면 위력이에요. 그게 폭행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협박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고용관계나 어떤 권력관계에 있어서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위력이나 위계를 쓰면은 폭행이나 협박 없었더라도 처벌한다는 게 이제 취지인데 왜 제가 이제 강간죄가 안 되고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어제 그 김지은 씨죠? 네. 인터뷰 제가 전문을 다 봤는데 안희정 지사가 물리적인 강제력을 썼다, 뭐 때렸다, 뭐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런데 내가 지사고 나는 항상 평소에도 안 지사한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너는 나를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다른 사람 다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해야 된다. 말을 들어왔고 네. 그래서 내가 지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한마디 했으나 안 지사의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폭행이나 이런 건 없는데 워낙 나와의 어떤 권력관계에서 수직관계 있는 사람이다 보니 안 지사의 어떤 그런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강간죄는 안 되고 아마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뭐 김태현 변호사가 변호사니까 일단 예, 몇 가지 예, 질문을 예. 좀 하겠습니다. 그 원래 그 비서실에서 나온 입장은 그 강압은 없었고 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전 지사가 페이스북에 스스로 밝히기는 비서실의 그 입장이 잘못된 거다. 예.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어쨌든 그 어떤 강압 관계가 있었다는 걸 스스로 시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제 비서실의 반응 합의된 성관계였다, 강압은 없었다라는 거는 네. 모든 성범죄자가 처음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흔히 그러죠. 안 했다. 예. 근데 안 했다는 거를 관계가 가졌다는 걸 부인할 수 없으면 관계는 가졌으나 강압은 아니었다. 네. 합의된 거였다. 좋아서였다. 이게 이제 모든 성범죄로 이제 연루된 사람들 하는 얘기거든요. 예. 어제 이제 비서실은 그 반응이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어제 그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현직 지사인데 이건 무슨 예. 책임 회피하는 거야? 이러면 댓글부터 시작해서 정작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반응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손에 안 지사가 글을 올린 건데 거기 이제 글 내용이 비서실의 반응은 잘못된 거다. 네.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내가 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저는 그거를 법적인 어떤 책임,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혐의를 씌우더라도 내가 법적인 책임을 다 지겠다나 저는 그렇게 읽지는 않고 네. 일단 정치적인 책임을 내가 감수하겠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은 수사받고 뭐 기소되면 재판 과정에서 다투더라도 일단 내가 어찌됐든 이 정치인으로고 유력 대선 후보고 현직 지사로서 이 수행비서와의 어떤 이런 부적절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정치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내가 도지사에서 물러나겠다. 저는 이렇게 읽었지 법적인 책임을 지니까 저를 수사하시면 제가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예. 구속되겠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법정에 읽었어요. 가면 또 다른 절차,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아마 그런 그렇게 할 말씀이시죠. 거라고 봐요. 그 김 전 의원도 그렇게 보십니까? 딱 그 안 전 지사의 페이스북 그 입장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이제 그 이분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이건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의 범주에서 보자면 재판장에 가서 막 사소한 걸 가지고 막 논쟁하고 따지고 하면 더 본인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고 잘못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는 게 훨씬 본인에게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전 지사의 정치적인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어쨌든 지사직은 물러났고 정치 활동을 중단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중단한다는 게 사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건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지난 그 대선 때 안희정 지사 캠프에 있었던 분들도 네. 그 말에 좀 분노하시더라고요. 이 정도의 상황이면은 정계를 은퇴한다고 해야지. 예. 상황을 그러니까 중단이라는 건 상황을 봐서 다시 또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여지가 그런 있는 느낌으로 오죠. 받아들여진다. 근데 그거는 사실 가장 지금 그 화나는 게 물론 피해자가 가장 화가 나겠지만 또 이분에게 기대를 걸었던 많은 지지자들이 그렇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실망도 크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훨씬 더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이고 공식 그 소위 말하는 팬클럽 분들도 지지를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입장문을 냈었는데 여튼 그런 면에서 보면 안희정 지사는 더 이상 정치를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여기저기 앞으로도 유탄이 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당장 직접적인 유탄 하나 튄 게 청와대 대변인을 사직하고 충남지사 선거에 나섰던 박수현 후보. 예. 안 지사와는 본인도 밝혔습니다마는 친구 사이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지난번 경선 때 대변인 역할까지 했었고 결국 오늘 그 경선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뭐 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선거운동을 그냥 접는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잠시 중단하고 좀 생각을 해보겠다는 건가요? 일단은 뭐 본인 스스로는 마음적으로는 완전히 좀 접고 싶다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근데 그 글 밑에 이제 달려있는 댓글들이나 여러 여론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연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인가라고 하는 의견들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상황은 지켜볼 것 같고 하여튼 뭐 이건 제가 어떻게 평론할 수 있을 만한 사항은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까지는 아니더라도 김 전 의원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 전 대변인은 심적으로는 그만두려고 하실 것 같아요. 선거운동은 계속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러게요. 제가 박수현 대변인이었으면 접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박수현 대변인이 이거로 사실 선거운동을 접는 건 사실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물론 친한 친구긴 하지만 이게 뭐 연좌제도 아니고 안희정 전 지사가 잘못한 거를 사실은 도의적인 어떤 그런 책임으로 박수현 전 대변인까지 선거운동을 그만둔다? 글쎄요, 저는 그건 좀 너무 박수현 물론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그건 너무나도 가혹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어쨌든 그렇죠. 워낙 가까웠던 사이고 그렇죠. 정치적인 동지기도 했으니까 참 충격은 대단할 거예요. 충격은 당연하죠. 저라도 만약에 제일 가까운 친구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충격적이겠죠. 뭐 내가 미리 막지 못했을까?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자책감도 좀 있을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열심히 하셔서 유권자 선택 한번 저는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민주당이 어제 정말 밤에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전격적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 열어서 안희정 전 지사 출당 제명 사과 뭐 다 그냥 일사천리로 해버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속도는 다시 말해서 지금 민주당이 느끼고 있는 충격과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건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충청도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충청도가 아무래도 뭐 충청도 양반, 충청 양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좀 보수적인 성향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미 그 당이 정말 그 관련된 지역이기 때문에 충청도 선거에서는 사실 저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사실은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거라는 관측이 사실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충청도 모르죠. 충남지사 선거는 어떻게 될지 안개 속이어서 저는 굉장히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아마 전국적으로 전부 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뭐 호남이나 영남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수도권인 건데 결국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직 더불어민주당이랑 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과의 이 구도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가 지금 빠지고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여파가 그 큰 구도에서의 엄청난 불리함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영향을 끼칠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100일이나 남았거든요. 이게 말 선거 한 달이다. 공식 선거 기간이다. 그러면 완전히 당락이 바뀌겠죠. 지금 아직은 100일은 남았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과연 이게 끝일까? 이제 정치권이 시작이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보좌관 한 분 얘기 이미 보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전 일이긴 하지만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도 지금 강간 성폭행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예. 그리고 인터넷 언론만 보도된 건데 현직 자유한국당의 서울에 있는 모 당협위원장도 이미 지금 성추행 문제로 입건이 됐어요. 조금씩 다 나온다는 거죠. 정치권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여당이든 정치권 야당 여야를 가리지 그럼요. 않고.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와 저쪽 안희정 지사가 걸렸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계제는 아니라는 거죠.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고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도 더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정치권 전체가. 안희정 지사보다 더한 사람. 어떻게 보세요? 그러네요. 지방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 김전은 사실은 뭐 이제 이 상황이 당내 장략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대한민국 사회가 완전히 한꺼풀이 바뀌고 그건 혁신하는 물론이죠. 거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측면으로 바라보자면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계속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예. 피해자들 계속 고발하는 것도 있겠지만 당들이 이제 지금 당장 각 당이 첫 번째로 예비 자격 심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천 심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또 경선 심사위원회가 있고 이제 이 세 단계를 걸쳐서 계속 이제 관리를 할 텐데 네. 그 동안은 약간의 뭐 좀 흠결이 있어도 네. 뭐 당선 가능성이 좀 있거나 뭐 공과가 있거나라고 하면 좀 넘어가는 측면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심사가 엄청나게 좀 까다로워지겠다.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보면 출마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스크린이 아주 잘 되면 당선된 사람도 조금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뭐 긍정적인 요소들은 좀 작용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있고요. 다만 지금의 유지돼 오고 있었던 우리 당에 대한 지지나 이제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떨어진 측면이 있고 당장 저희들 스스로도 뭔가 막 자신 있게 선거 운동을 하러 다니거나 그렇겠죠. 막 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쉽지 않고 당장 뭐 예정돼 있었던 출판 기념회나 뭐 출마 선언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번 주는 다 연기되거나 벌써 그렇게 되고 있나요?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내일 강기정 후보 같은 경우 출마 선언인데 좀 네. 연기하고 뭐 네. 이제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수년될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지난주에 이른바 미투 공작 발언 김어준 씨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 금태섭 의원하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뭐 이게 안희정 지사의 건이 뭐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조금씩 어떤 미투가 정치권으로 넘어오면서 진영 공방의 소재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도 그래서는 안 되는 불구하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물론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인 건 맞아요. 어쨌든 네. 뭐 큰 굵직굵직한 분들은 뭐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던 자유한국당 현 당협위원장도 있고 전 뭐 비례대표 의원도 있지만 네. 뭐 어떤 사회적 여파 이런 거 봤을 때 굵직굵직한 분들은 문화예술계도 전부 다 어쨌든 다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고 네. 굳이 말을 하자면 뭐 안희정 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 미투 이 성범죄 문제를 저는 진영의 논리로 보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니 맞지 않죠. 저게 이제 그 사람의 문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 사람의 문제인 거지. 뭐 진보 권력의 진영이- 문제고. 네, 권력의 문제인 거지. 뭐 진보 진영 분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진보 중에 다 그러냐? 보수 진영 아직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보수 중에 다 깼거든. 이건 아닌 건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글쎄요, 김어준 씨 그 발언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혹시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진보 진영에 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나 나올 게 있을까? 그래서 미리 약간 분위기를 약간 이 방어막을 치는 건가? 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져봤거든요. 왜냐하면 네. 김어준 씨란 분이 어떤 언론에 대한 영향력이나 정보력도 워낙 막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뭔가 그래서 이미 좀 이렇게 좀 분위기를 잡아가는 건가라는 혼자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딱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김어준 씨가 그 당시 알고 있었는지 뭐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얘기는 참 희한하게 좀 재밌게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김어준 씨의 그 당시에 전체 워딩을 네. 보면 이런 게 예측된다거나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진보 진영이나 우리 쪽에 관련한 정치인이 나온다고 해서 의심하라 이런 게 아니었고
그런 것을 비판하고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지만 혹시 이 공학적으로 이렇게 공작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측면이었고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뭐 이분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아예 딱 그렇죠. 단정지어서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은 이제 유권자와 국민의 수준이 워낙 높아져서 이런 것이 공작이냐 아니면 진짜 진심과 관련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판별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저도- 사실 네.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이 미투가 진영 논리로 오염이 되는 거는 정말 경계해야 될 문제라는 건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곤혹스럽게 할 거예요. 특히 선거 캠페인할 때 있어서 원래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에 비해서 훨씬 우월적으로 내세우는 가치가 인권과 도덕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대놓고 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진 거죠. 뭐 상대 보수 진영에서 야 더불어민주당 니들은 다 성범 이렇게 공격은 못하겠지만 이걸 진영론에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우리가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보수 진영보다 인권을 더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대놓고 말하기가 참 애매해진 상황들이 있죠. 좀 곤혹스럽게 할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자, 간단히 내일 그 청와대 회동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고요. 어떤 내용의 회동이 될지 뭐 간단하게 좀 전망 좀 해볼까요? 김 전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특사단이 오자마자 만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예. 대한 브리핑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어쨌든 없는 안보 원래의 문제에 대해서 계획보다는 또, 예, 집중적으로 예. 얘기하는 예, 그걸 듣는 것에 훨씬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고 그 전까지는 특사단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정책으로 많았는데 일단 갔다 온 걸 가지고는 뭐라고 평할 수가 없는 거여서 그리고 이따 8시에 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 이제 청와대가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내일 야당이 뭐 공격거리로 삼을 만한 건 없을 것 같고 그동안 생각해 왔었던 이야기들을 그냥 한 번 더 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공격거리를 못 갖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딱히 뭐 해봐야 뭐 미국의 입장을 더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예. 지금은 사실 미국이 꽤 우리 정부와 우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냥 허공에 외치는 주장일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상당히 홍준표 대표가 공격을 할 거라고 봐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8시에 이제 발표가 나와봐야 되는데 한 35분 남았습니다. 참 틀리면 안 되는데 예상을 좀 해보자면 북한과 우리나라 반응이 조금 달라요. 결이. 그러니까 북한 측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얘기가 나왔고 네. 우리 측 청와대 반응은 실망스럽지는 않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 측은 베스트다. 말 그대로 뭐 원하는 거 다 얻었다는 거고 우리는 베스트는 아닌데 이 정도면 뭐 차선 뭐 차근 되는 것 같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뭘까? 그럼 우리한테 베스트라면 비핵화에 대한 게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북한이 비핵화 우리 할 게니까 북미 대화 중지해줘. 이게 우리한테 예, 베스트인데 그건 아니라는 것 같고. 그럼 북한도 사실은 핵폭 의사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본인들이 만족스럽다는 얘기는 비핵화 얘기가 명시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어떤 북한과 우리나라의 반응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보수 야당 쪽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북에 대해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받아왔느냐 네. 이것이 합의문에 있느냐라는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물고 늘어질 수는 있겠죠. 8시에 봐야 되는데 틀리면 어떡하죠? 전 제 얘기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 이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얘기가 틀렸으면 비핵화에 좋겠어요. 대해서 합의가 됐다. 한 번 만나서 야, 그걸 뭐. 이룰 그러니까 수는 완전 없는 합의는 아니지만 없는 북이 거고. 비핵화에 대해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 비핵화에 대한 얘기가 단순히 핵 중단, 뭐 핵미사일, 뭐 도발 중단, 뭐 핵 동결 이런 근데 게 그게 아니라. 아까 북한과 우리의 목표치가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결과는 봐야겠지만 예를 들면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북한은 한 발 나가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목표가 달성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죠. 제대가 중단되니까. 근데 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3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 얘기 참 안 할 수가 없는데, 벌써 전 충남지사가 됐습니다. 성폭행 의혹이 수행비서를 통해서 폭로되면서 지금 뭐 파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기 대선 주자, 유력 대선 주자로까지 꼽히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선 김광진 전 의원 이 소식 접하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여서가 아니라 네. 정치인으로서 계속 해왔었던 가치라거나 네. 발언을 통해서 해왔던 인권과 소수자에 대한 권리, 뭐 정의라고 예. 하는 당장은 인기를 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언론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소신이 참 멋지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많은 네. 지지자분들이 그게 이중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접하고 사실은 어떻게 뭐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뭐 좀 황망해요. 예. 네,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는요? 저는 사실 제가 최근에 접했던 뉴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 관련 뉴스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예전에 이제 그 최순실 씨 태블릿 PC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때 받았던 충격보다도 전 더 커요. 왜냐하면 그 태블릿 PC 거는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비선의 얘기들은 증거가 없었을 뿐이지 아름아름 다 정치권에 좀 어느 정도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야 나올 게 나왔구나 뭐 이런 어떤 느낌이었는데 이 사건은 이 여야 뭐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인간 안희정이 이런 행위를 했으리라고는 저는 추호도 내가 감독하는 사람을 예. 위력 또는 위계로 가늠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위력은 뭐고 그러니까 위계는 위력은 뭐죠? 폭행보다 조금 단계가 낮은 거고 예. 위계는 협박보다 단계가 낮은 거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입니다. 야,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너 다음에 승진이야. 너 임원 달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건 위계입니다. 네. 일종의. 그런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자른다? 이러면 위력이에요. 그게 폭행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협박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고용관계나 어떤 권력관계에 있어서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위력이나 위계를 쓰면은 폭행이나 협박 없었더라도 처벌한다는 게 이제 취지인데 왜 제가 이제 강간죄가 안 되고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어제 그 김지은 씨죠? 네. 인터뷰 제가 전문을 다 봤는데 안희정 지사가 물리적인 강제력을 썼다, 뭐 때렸다, 뭐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런데 내가 지사고 나는 항상 평소에도 안 지사한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너는 나를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다른 사람 다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해야 된다. 말을 들어왔고 네. 그래서 내가 지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한마디 했으나 안 지사의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폭행이나 이런 건 없는데 워낙 나와의 어떤 권력관계에서 수직관계 있는 사람이다 보니 안 지사의 어떤 그런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강간죄는 안 되고 아마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뭐 김태현 변호사가 변호사니까 일단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원래 그 비서실에서 나온 입장은 그 강압은 없었고 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전 지사가 페이스북에 스스로 밝히기는 잘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당은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안희정 지사에 대한 제명을 하고 출당 조치를 하고 굉장히 빨리 했더라고요. 예, 1시간 만에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추가적으로 피해자께서 인터뷰 중에 더 많은 피해자도 있고 뭐 다른 문제들도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당에 이걸 조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당 대표가 만들고 그래서 충남도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좀 하고 국회 안에서도 혹시 비슷한 갑질 행위나 아니면 이런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여지가 있으면 전수조사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당이 지금 생각하는 것 또는 뭐 느끼고 있는 뭐 걱정, 뭐 변화 이런 건 잠시 뒤에 좀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우선 안희정 전 지사의 이에 대한 이 폭로와 관련해서 제가 일단 한 가지 궁금한 게 우선 저거부터 해결해 보죠. 그 폭로가 사실이라면은 사실은 안희정 전 지사는 뭐 공소시효니 이런 거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이 당장 그 수사 대상으로 이미 올랐고 사법 처리도 그렇죠. 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폭행 같은 게 강간이라고 합니다. 죄명이 강간죄예요. 예. 그거는 제가 봐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형법에 있는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 아마 이거 정도가 성립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때리거나 정말 위협하는 뭐 이런 협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업무상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뭐냐면
업무나 고용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업무 관계나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 지금 그러니까 같은 그렇죠. 경우는 내 피고용조차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희정 지사하고 제가 속해 있는 진영은 좀 다르지만 저는 사실 안희정 지사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 제 개인적으로 전 지사를 예. 뭐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있어서도 저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도 전 개인적으로 가장 유력한 주자라고 봤고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좀 통합의 정치로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좀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사람을 저는 봤거든요. 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도 지지를 좀 보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나쁜 모습으로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봤어요. 어제 그걸 보면서. 지금 김태현 변호사 말씀은 그야말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니까 충격이 더 크다 이런 건데 민주당 내에서 최근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어떤 평가 또는 안 전 지사의 입지, 기대 이런 것들은 어땠습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차기 대선 주자로 유력한 분이고 예.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경선 2등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력한 데다가 뭐 보궐선거도 안 나오겠다, 마지막 지사직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자연스럽게 8월에 있는 전당대회 당대표로 또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여지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튼 뭐 우리 당의 큰 자산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많이들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보다 정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정말 큰 문제가 닥쳐와서 네. 실의 그 입장이 잘못된 거다. 예.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어쨌든 어떤 강압 관계가 있었다는 걸 스스로 시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비서실의 반응 합의된 성관계였다, 강압은 없었다라는 거는 네. 모든 성범죄자가 처음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흔히 그러죠. 안 했다. 예. 근데 안 했다는 거를 관계가 가졌다는 걸 부인할 수 없으면 관계는 가졌으나 강압은 아니었다. 네. 합의된 거였다. 좋아서 했다. 이게 이제 모든 성범죄로 이제 연루된 사람들 하는 얘기거든요. 예. 어제 비서실은 그 반응이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어제 그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현직 지사인데 이건 무슨 책임 회피하는 거야? 이러면 댓글부터 시작해서 정작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반응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손에 안 지사가 글을 올린 건데 거기 이제 글 내용이 비서실의 반응은 잘못된 거다. 네.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내가 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저는 그거를 법적인 어떤 책임,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혐의를 씌우더라도 내가 법적인 책임을 다 지겠다. 저는 그렇게 읽지는 않고 네. 일단 정치적인 책임을 내가 감수하겠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은 수사받고 뭐 기소되면 재판 과정에서 다투더라도 일단 내가 어찌됐든 이 정치인으로 유력 대선 후보고 현직 지사로서 이 수행비서와의 어떤 이런 부적절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정치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내가 도지사에서 물러나겠다. 저는 이렇게 읽었지 법적인 책임을 지니까 저를 수사하시면 제가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구속되겠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읽었어요. 법정에 가면 또 다른 절차,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아마 그런 그렇게 할 말씀이시죠? 거라고 봐요. 김 전 의원도 그렇게 보십니까? 딱 그 안 전 지사의 페이스북 입장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이제 이분이 어떻게 대응하실지